교육과 창의교육 거점센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한성관 교수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짧은 저희 그 AI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인재라는 주제로 약 20분가량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초등과 중등 사례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인천 완종초의 김지혜 선생님의 창의협력진흥 페스티벌 운영 사례와 인천 당화중학교 김윤시 선생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마을 인공지능 키오스크 만들기, 그리고 인천 부평서 초등학교 홍수빈 선생님의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하기, 간단한 실습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네 분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마지막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함께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성관 교수님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창의교육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한 교수학습 모형, 그리고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오늘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이 사례를 보시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AI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인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그 창의교육센터의 목표는 협력 지능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의협력 지능 수업 모형을 1년차 때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2년차 때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개발하고 교사 연수, 그다음 학교 현장에 확대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창의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들으시면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지속성 기술이 편한지 좋은지 아니면 Y성 기술이 좋은지 딱 들으시면, 제가 강연을 올해 전국적으로 쭉 다녀봤을 때 대부분 손을 드는 게 대부분 지속성 기술 쪽에 많이 손을 들더라고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교장 선생님만 좀 다르고요. 어제 갔다 온 교감 선생님들도 역시 지속성 기술 좋아하시고요. Y성 기술 싫어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만 Y성 기술 좋아하시고요. 교수진들도 보면 대부분 지속성 쪽을 좋아하시고 컴퓨터 관련된 교수님들만 Y성 기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가 아니라 어느 것을 배우고 싶으세요? 또는 어느 것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또는 어느 것이 우리 앞으로의 삶에 더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이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바뀌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계속 지속해왔던 기술이나 지속했던 그런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계속 대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Y성 기술에 대한 이런 그 논의가 이제 집중이 되는데요. 이 Y성 기술의 역사를 보면 이 기점이 있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기점이 있는데요. Y성 기술은 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많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그냥 싹 다 뒤엎은 기술들이죠. 보시면 주판이라든가 뭐 인쇄술, 그다음에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전기,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들이죠. 주판은 진짜 Y성 기술일까요? 네. 보시면 그냥 숫자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그 뇌의 핵심적인 기능, 계산하고 기억하는 장치죠. 요 밑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산하고, 이제 올림수에 대한 기억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억하기가 참 어려워요. 계산하면서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끌어낸 그 계산기죠. 이 계산기는 결국 우리 자본주의를 이끈 원동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는 그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있던 것이 구체화돼서 뭐 선입견이나 이런 거 없이 객관적인 지식으로 확대된 이런 기술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 증기기관도 보시면 우리 살과 뼈를 대체한 어떤 그 노동을 대체한 그런 기술이 원초적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이버네틱스라는 그 기술과 맞물려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제어 능력을 사람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태. 이거를 이 디지털 세계에선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사이버네틱스가 곧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타고 다니는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간을 축소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이런 것들을 되게 아끼면서 완전히 삶을 바꿔나가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에너지는 그전에는 뭐 말이나 소, 그다음 노예를 이용해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는데 여기도 역시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전기라는 아주 추상적인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바꿀까? 이런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넷이 딱 등장하면서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말은 어떠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바꿀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근본 지식이 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잘 모르죠. 이 두 가지를 잘 모르면 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항상 뭔가 와이성 기술을 이해하려면 그 전 기술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되는데 인공지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와이성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결국 와이성 기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핵심이 바로 이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지속성 기술은 뭐냐?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단하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인쇄술도 뭐 그냥 찍어내는 재밌는 기계다. 자동차도 재밌는 기계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완전 다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진짜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와이성 기술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지속성 기술이 되었을 때 와이성 기술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쭉 지나가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다 아무렇지도 않은 기술이었는데 지속성 기술로 바뀌었을 때 와이성 기술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컴퓨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 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다 깨닫죠. 여러분들도 깨닫죠. 인터넷 다 바꾼다는 거. 그래서 이 초창기 등장했을 때 와이성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와이성 기술로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관점도 있어요. 제 친구가 이번에 뭐 교장연수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교육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으면 되겠니?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가 될까요? 자, 된다. 안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 안 되고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예, 이 또한 지나가리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가겠죠. 근데 보시면 이게 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기술들이 필요하죠. 이런 핵심적인 기반 기술들은 쭉 전개 나가고요. 용어들만 바뀐다는 걸 잘 깨달아 보세요. 이전에 컴퓨터 관련돼서 컴퓨터 교육, 뭐 ICT 소양 활용 교육, 스마트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했잖아요. AI 교육.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소프트웨어 AI 교육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용어만 바뀌어서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핵심적으로 이거는 계속 우리를 지속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뭐 디지털 인재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뭐 AI 개발한 사람 이미 예상된 전망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문재인 정부에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AI 교육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교육으로 이제 이름이 바뀔 거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지만 밑에 받치고 있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로드맵을 그려서 5년간 진행할 텐데요. 과연 디지털 인재가 뭐냐?
보시면 이런 디지털 신기술을 이제 개발, 활용,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말해요. 그러면 디지털 신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여기 사용되는 데이터, 그리고 여기 가상 공간인 이 메타버스, 요걸 담고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하드웨어 장치인 IoT라든가 뭐 반도체, 그리고 통신망. 기존에 해왔던 이 내용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름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죠. 다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그냥 인터넷 대신에 네트워크, 뭐 하드웨어 뭐 이런 장치 대신에 사물 인터넷이라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Y성 기술로 등장을 했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Y성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런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재빨리 Y성 기술을 캐치해서 거기서 기회를 잡거나 뭔가를 교육해서 좋은 긍정적인 실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인공지능 쪽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화가 등장을 했어요. 뭐 이런 그림도 그려내고 뭐 변형도 하고 뭐 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없는 걸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주지 않아도 이렇게 추상화를 만드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인공이 이 화가의 자리를 넘보고 있죠. 이 사이먼이라는 로봇은 연주를 즉흥적으로 해요. 재즈 연주를 바로 즉흥적으로 하면서 연주자들의 직업을 또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예술가들은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시, 법, 뭐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에요. 보시면 인공지능 디자이너 뭐 협업을 이 달리랑 할 수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아보카도 모양의 뭐 의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는 굶어 죽을까요? 경쟁을 하면 굶어 죽겠지만 협력을 하는 거죠. 예. 여기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과연 이건 편할까? 그럼 인간이 할 것은 뭐냐? 여기 안전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거에서 해법을 찾아야죠. 이 화가의 경우에도 보시면 경쟁에서 이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해주면 나머지 네가 채워줘. 해서 인공지능과 협업해가지고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내잖아요. 백남준이라 이런 사람들 보면 비디오 아트로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냈죠. 기존에 있지 않았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사진에 막 공격을 해서 싸우다가 이제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나왔고 거기에 매체 미디어가 나오면서 협력해서 또 새로운 사조를 만들고 이런 인공지능도 예술가와 협력해가지고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예술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술계뿐만이 아니라 음식, 뭐 요리하는 분야, 그 다음에 법률 분야, 사회적 문화 콘텐츠, 뭐 소설 쓰는 거, 가르치는 거 다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협력학습을 통해서 협력학습이 사람과 사람의 협력학습이 전통적인 협력학습이잖아요. 여기에 그 온라인 툴을 활용한 집단지성을 모으고 데이터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기에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의미 있는 수업이겠구나. 그래서 제안한 것이 바로 협력지능 수업이라는 거고요. 협력지능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협력지능은 부분지능의 합보다 크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낫고 사람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과 같이 합쳤을 때 그 합이 더 커서 더 많은 발전을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협력, 사람과 온라인, 그 다음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학생들이 경험하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모형을 만든 거고요. 보시면은 오늘 집중하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물론 여기 인간과 인간의 협력에서 온라인 도구가 대입해서 하는 이 방법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이 차이를 알아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겠죠. 서로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피하는 형태로 가면 되고요. 협력해서 얻는 이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객관적이 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걸 기계가 대신해주고 인간 지식 체계와 구조를 기계가 대신 찾아주고 프로세스의 최적함이 우선순위를 해서 결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복잡성을 모델링해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고요. 희귀 지식에 대한 범위나 접근성을 향상하고 혁신적인 창의성을 기계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도 역시 옆에서 기계들이나 이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 사례로 여기 보시면 하버드
에서 그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인간과 협력해서 어떤 그 좋은 점이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시간상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자, 협력진흥 수업 모형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해, 해결 탐색, 결정 실행, 학습 적용 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2021년에 만든 목록들이 이런 책자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 그래서 여기 잽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목록들이 있고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쭉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실제 적용을 해서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온라인 수업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크시트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사고력 툴킷, 사고력을 아이들 이제 끌어낼 수 있는 툴킷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수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디지털 기술을 과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일을 판단하는 능력도 생기고 기계 역량과 인간 역량을 협업하는 방향을 교육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바람직한 교육의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업시대에 이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는 많이 이제 삶이 좀 풍족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모든 그 이익을 다 가져가면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이 완전히 심화됐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고통이 따랐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교육을 끌어냈습니다. 여기에 교육은 이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주의 교육,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기술에 대한 것을 사람들의 이 사고가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분배하고 그 이익을 갖다가 나누는 형태로 해서 사회적 번영을 이루어왔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아서 6.25 이후에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디지털 혁명이 발생하면서 AI라든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것들이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 갖고 다시 양극화나 불평등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회적 고통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도, 협력지능 수업 모형이라든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과 관련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에 앞서서 전체적인 인공지능의 이해,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이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이런 수업 모형으로 되길 원하면서요.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정리해가지고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잽에다가 이렇게 놨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저희가 만든 다른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책자, 그 다음에 이 창의교육 말고도 융합교육 콘텐츠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이트도 이렇게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는 이런 형태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기반 구축은 작년에 했고요. 심화 확대로 해서 실제 확산하는 쪽, 그리고 내년에는 고도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온라인 협력 지능 기반의 창의교육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성관 교수님께서 경인교대에서 지금 이제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형이 창의협력진흥이라고 줄여서 CCI라고 하죠. 창의협력진흥 수업 모형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업 프로그램들과 툴킷 등을 개발하여서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한상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과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 지금의 선생님들께 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러한 수업 모형이 나오게 된 배경,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강하게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경쟁이 아닌 협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 따른 우리 교육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지혜 선생님의 초등 창의협력진흥의 페스티벌 운영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혜 선생님.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오늘 초등학생들의 창의협력 지능 페스티벌 운영 사례라는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걸 했었구나라고 또 느끼는 바도 많고 꼭 소개를 해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총 2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2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또 느끼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포스터를 보고 좀 이제 꽂혔던 내용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우리가 이제 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활용을 잘 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이제 페스티벌 내용 안에 다른 지역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지금 4학년 담임인데 선생님들 4학년 담임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사회 교과 내용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에 뭘 배우고 지역의 문제 해결하고 계속 그 지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내용과 이 교류하는 것을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아이들이 활동을 한다면 다른 지역의 특수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은 4학년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은 4학년인 화주 근대 쪽, 그리고 인천 부평소 쪽, 그리고 저희 인천 완정초에 이렇게 4학년 각 한 학급씩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만나기 전에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를 먼저 사전에 온라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전 온라인 협의에서 DNA를 활용한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아이들이랑 한번 활동을 해보자라고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2번의 만남을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일단 문제 해결을 바로 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뭔가 서로 각자 지역에 대한 자랑거리도 얘기하고 어떤 특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좀 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좀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 기간을 거쳐서 2번째 만남에서는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발표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이 자랑거리와 문제점을 이제 준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이제 이게 다 사회 그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해서 여기 지금 막 분류까지 해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좁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 동 안에서의 자랑거리도 있지만 이제 인천 전체의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도 아이들이 찾아보면서 되게 다양한 자랑거리가 나왔습니다. 맛집이 많고 인천 대공원도 있고 사람들이 착하고 그냥 우리 학교 자체가 자랑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다운 자랑거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요. 이제 모든 별로 이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자료를 이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저희 반 학생인데요. 저희 반은 이제 그 노트북 을 1인 1기계씩 다 줘가지고 제가 그 이어폰도 다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에서 얼굴을 다 가렸지만 굉장히 여기 지금 빽빽하게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조합, 병소초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접속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여기는 네, 다른 학교에 발표하는 모습을 이렇게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화주 국내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학년 한 학급의 학생들이 총 7명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도 이런 자랑거리를 보면서 자랑거리는
및 어떤 문제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굉장히 좀 흥미로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기가 좋고 차 대신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르니까 되게 흥미로워했고요. 파주 군내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부평서초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그 근처에 굴포천 공사를 하고 이게 공사가 다 되면 이렇게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모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랑거리 및 문제점을 이렇게 구글 문서 도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은 이제 엔트리를 제가 학급 동아리 시간에 이제 알려주었더니 엔트리 그 다음에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서 자랑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이들은 이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발표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시간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막 아쉬워할 정도로 그렇게 첫 번째 시간을 또 보냈고요. 또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또 질문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서로 막 질문하고 특히 파주 군내초 같은 경우는 너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한 또 관심이 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을 하고 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담임 교사들이. 그래서 보통 그 세 학교가 공통적인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것이 뭐 환경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주차 문제? 네,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만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제점들을 각 학교가 정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파주 군내초에서는 배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달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인도가 많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도 안전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부평서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사가 좀 오랜 기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또 저희 학교만의 좀 특별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공통적으로 있었던 쓰레기 문제와 불법 주차 문제로 이렇게 해결책을 했는데 저는 좀 이 해결책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고 던지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인가를 아이들이 생각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해결책을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창의협력 지능 사고력 툴킷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결책 찾기라는 제목의 툴킷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 용어라던가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저희 반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해결책으로 말한 해결책이 1, 2, 3, 4분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그 해결책은 우리가 즉 학생들이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해결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결책이 주관적인 게 좋은지 객관적인 게 좋은지, 그다음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게 좋을까 아니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만 참여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말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결론적으로는 해결책이 객관적이고 모두가 참여 가능한 해결책이 더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파주 군내초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 로봇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또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까 배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을 해주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막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이제 핵심 코드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되게 로봇으로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부평서초는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PPT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영상으로만 만들어가지고 막 음악도 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되게 다양한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가지고
아이들이 만들면서 점점 더 실력이 느는 게 막 그 이미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와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책들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는 좋았던 점도 있고 정말 아쉬웠던 점도 좀 있었어요. 좋았던 점은 일단은 정말 그 파주 군내초나 인천 부평서초나 또 우리 인천 완종초나 셋 다 정말 특수성이 명확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은 이렇구나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이 발표를 하거나 아이들이 느낀 점을 얘기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엔트리나 구글 문서 도구를 많이 활용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레고 로봇을 가지고 로봇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사례들을 아이들이 간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도구들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만남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발표한 자료를 저 멀리 파주에 있는 파주까지 가지 않아도 그 친구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내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만든 걸 자랑도 하면서 이러한 만남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돋구고 그 사회 교과에 대한 이게 뭐라 그러지? 의욕도 좀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2번의 만남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친교의 시간을 갖고 좀 아이들끼리도 뭐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있으면 또 질문을 좀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래퍼 형성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이들도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그 깊이 있는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한다면 조금 시간을 더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지역적 특색이 완전히 다른 학교들끼리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인천 부평서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슷한 면도 좀 은근히 많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페스티벌에 정말 그 지역에서 다양한 학교들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또 다른 특색을 가진 학교끼리 만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정말 기회가 있으면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랑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준비는 이 수업 페스티벌을 시범 운영의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해 보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지금 김지혜 선생님 말씀처럼 좀 더 확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자신의 지역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죠. 그냥 별거 없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관점이 바뀌고 타 지역의 친구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비디오를 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마음에 꼭 이렇게 담아두시고 내년에 저희가 이제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했을 때 적극적인 많은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등사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당화중학교 김윤지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인천 당화중학교 교사 김윤지이고요. 네, 그러면 저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수업 사례 발표를 할 인천 당화중학교 교사 김윤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업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마을 인공지능 키오스크 만들기입니다.
이 수업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 저희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학생들이 공감하고 모두먼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아이디어 생성을 하기 위한 수업으로서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본 수업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큰 흐름은 먼저 키오스크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생들 공감하고 그 다음에는 키오스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한 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이루은 키오스크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수업은 저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영역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 저희가 프로그래밍의 다양한 내용 요소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해서 생활에 적용해 보는 수업을 제가 기획하였습니다. 1차 시부터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총 4차 시로 구성하였고요. 1차 시에서는 제가 키오스크의 개념과 사회적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설정하여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영상 시청 및 키오스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이 겪었던 키오스크에 대한 경험을 온라인 협업 공간인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에 활용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자들의 핵심 요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효과적인 도구로 저희가 협력지능 사고력 툴킷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가 이제 협력지능 프로젝트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 문서로 재편집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2차 시에서는 앞선 수업에서 이제 키오스크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키오스크가 무엇인지 이제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정해보고 해당 키오스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의 형식과 모델 클래스 등의 협력지능 툴킷의 내용을 활용하여 구글 문서에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시에서는 앞선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토의한 결과를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였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제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를 활용하여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꼭 접목하여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시에서는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의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에 이제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받고 그 이후 수정 보완하는 시간까지 가지는 활동을 하고 마쳤습니다. 저희 평가는 이렇게 세 가지 평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별 평가, 모든 평가, 동료 평가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별 평가, 모든 평가를 병행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이 모든 학습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역할별을 부여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 써 있는지 여부와 내용의 충실도를 개별 평가에 활용했고요. 두 번째 모든 평가로는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내에서 모둠원들이 토론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여부와 모둠에서 완성된 자료의 충실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동료 평가로는 각 모둠의 발표를 들은 후에 이제 피드백 시간을 가지어 해당 내용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습자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적용 시기를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후반부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초를 쌓은 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진행을 하였고요. 학생들이 정보 처리 정도를 저희가 파악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5회 미만으로 매우 적어서 제가 온라인 협업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많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협업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학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별 활동이 조금 지양되어서 특히 저희 학교가 과밀 학급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었고 이제 아이들이 협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일깨워주는 수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제가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부터 수업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문제 이해로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시 활동으로는요, 저희가 키오스크가 우리 생활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이제 시작 시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키오스크 사용 영상에 대해서 제가 정보 제공을 해 주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키오스크 활용에 대한 여러 계층의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저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 또래 혹은 또 노인 계층의 활용 영상들을 아이들이 봄으로써 저런 분들은 저렇게 활용하시구나를 이제 깨닫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직접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그 화면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오스크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하였는데요. 본 수업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히 모든 사람이 매장에서 이용하게 되는 키오스크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서 우리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키오스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구상하고 설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키오스크라고 하니까 선생님 키오스크가 뭐예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오스크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우선 아이들이 키오스크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검색하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키오스크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이 각자 자리에서 검색한 이후에 또 팀원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이 그 활동을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찾은 사회적 이슈와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사용했을 때 느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구글 문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찾은 내용은 각 조마다 구글 슬라이드에 정리하여서 적도록 하였고요.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검색함에 따라서 키오스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해당 이슈를 장점과 단점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지금 자료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이제 앞선 차 시에서 나타났던 키오스크의 장단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이제 협력 도구를 이용해서 해결책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 팀원 4명이 각자의 역할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역할을 정한 후에는요. 자신의 팀에서 제작하고 싶은 키오스크 주제를 선정하였고 또 주로 자신의 팀에서 나왔던 키오스크 기능의 단점을 위주로 선정하거나 혹은 팀에서 돕고 싶은 대상을 선정하여 주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활동으로는 키오스크 기능을 선정하였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역할을 크게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실제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진행되는 플로우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래머, 서브 프로그래머, UI 디자이너, 총괄팀장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였고요. 메인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서브 프로그래머는 메인 프로그램을 도와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 UI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의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 총괄팀장은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표까지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별로 역할을 실제로 정한 모습이고요. 저는 각 역할을 설명해 준 후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단지 프로그래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과 같이 중복돼서 역할을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역할 선정 후에는 이제 협력 도구를 활용하여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름, 그다음에 기존과 다른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담길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제작 시 사용할 인공지능 모델의 형식과 해당 모델의 클래스 종류를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CCI 플레이북을 구글 문서로 재작성해서 진행하였고요. 모듬원 학생들이 각자 역할에 맞게 자료 수집 및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서 학습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제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제도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2차시까지 하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 4차시에서는 이제 결정 실행과 학습 적용으로 키오스크 기계 기능 설계 및 구현과 모듈별로 제작한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엔트리를 활용하여서 진행하였고요. 엔트리 사이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뭐 이미지, 텍스트, 음성이 있는데 이것도 조별로 자신들이 필요한 기능을 선정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부분에서 아이들이 키오스크 작동 과정을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제 발표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UI 화면도 디자인하여서 이제 UI 화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 발표 장면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캡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발표 시 학생들이 코드를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코드 전체 부분을 캡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만든 키오스크를 모듈별로 발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발표 후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였는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수정, 보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발표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코드를 이제 잘 캡처해서 소개해 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뭐 UI 디자인도 지금 아이들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치킨집의 대사용으로 지금 만든 거고요. 이제 보통은 음성인식으로도 많이 아이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조금 독특한 측면이 이제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양한 언어를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영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소개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뭐 베스킨라빈스 어떤 친근한 매장들의 소개로 뭐 치킨, 버거, 햄버거 여러 가지 종류를 활용하여서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발표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모든 말고 다른 모든도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부평서초등학교 홍수빈 선생님께서요. 간단한 인공지능 툴을 이용을 하여서 함께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습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빈 선생님. 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선생님들과 간단한, 저희가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 했죠.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방식이 예전과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 중심에 우리가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지능과 도구의 소개 그리고 인공지능 도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실습 위주로 하라는 당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습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협력지능 도구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안전성, 연결성, 쉬운 공유, 공동작업, 버전관리 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사용해 볼 도구는요. 바로 요 AI 튜닝이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함께 다뤄볼 테고요. 이 튜닝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웹툰을 제작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겠고요. 짧은 시간에 좀 완성도 있는 웹툰을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용 계정을 인증받게 되면은 뭐 프로 버전의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도구가 아닌가 하여서 소개해 드리도록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집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기타 뭐야?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갑자기, 저희 갑자기 전원이 확 나갔다가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확 꺼져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다른 이런 웹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사이트랑 기본적인 이런 포맷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 AI 기능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미지들도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또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사용할 요소를 선택을 하고 그 요소의 색깔 등 세부 요소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의 표정 같은 것들도 직접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제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그 캐릭터를 만들어 볼 때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땀 한 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테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공유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보이실 것 같고요. 튜닝 사이트는요, 그냥 구글에서 튜닝이라고 치시면은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 실습이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실 때는요, 이 소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기존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소셜 로그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릴 부분은 이 교사용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프로 버전이 저는 이미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월 12,000원을 내고 있지 않지만 프로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자, 그거는 여기 밑에 있는 교육용 요금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go.kr로 끝나든지 학교 그 이메일 가지고 있으시면 그 교육용 계정으로 해서 이러한 계정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캐릭터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작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제가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폴더들도 만들어서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폴더는 또 공유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튜닝 제작이라고 누르면 되고요. 원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유료가 아니라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료 마크를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2단계에서부터 한번 AI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 저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얼굴 편집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AI 자동 생성이라는 부분은요. 자, 웹캠 연결을 확인하라고 하죠. 전 직접 한번 웹캠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은 잠깐 끄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다시 카메라 권한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가 되어 있죠. 이게 동그란 데다가 눈만 맞추면 된다고 했어요. 자, 눈을 맞추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또 오늘은 약간 맹한 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침 흘리고 있는 애가 나와서 그래도 적용할까요? 하니까 적용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면 조금 전에 있던 캐릭터와는 좀 달라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은
이 얼굴 편집 기능 등을 이용하셔서 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AI를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상하네요.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캐릭터를 생성할 때 저처럼 카메라 사용이 되지 않는 분은 AI 자동 생성에서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중에 뭐 한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이런 닮은 꼴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해진 느낌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서 저는 캐릭터를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자, 또 다른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캐릭터 생성 단계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 설정을 다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텍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보고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바꿔볼까요? 뭐 대량 난감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AI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작이 한 번에 바뀌죠. 한번 내용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괜찮은 기분. 좀 이상한데. 자, 얘를 조금 더 폰트를 줄이고요. 자, 이렇게 캐릭터들이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또는 나랑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추가 기능을 사용하시면요. 여기서는 바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을 여기서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볼게요. 문장으로 툰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한번 쳐볼까요? 길버트가 김계란과 함께 학교에 간다. 야호. 뭐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만들어졌죠? 지금 설명은 길버트가 김계란과 함께 학교에 간다. 학교가 안 보이네요. 학교를 대표한 이미지가 요거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학교에 간다. 이럴 땐 이제 적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을 좀 가지고 와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인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바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페이지를 추가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하나의 좀 완결된 이렇게 할까요? 길버트와 김계란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 마무리를 하고요. 자, 급 마무리를 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제목 같은 것들을 바꾸어 줄 수 있겠죠. 제목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링크 공유를 하게 되면요. 이제 방금 만든 웹툰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도 하고 그 제작된 결과물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사용하면은 뭐 폴더에 사본 내보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능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별난 상상이라든지 이건 초등학교 4학년들이 작업한 결과물인데요. 저는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애들은 엄청 공감을 하더라고요. 나도 막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서 되게 하는데 되게 엉뚱한 이런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것들도 되게 완성도 있는 이런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뭐 1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춘 이런 웹툰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활용도가 높겠구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가 수업을 이끌어가고 협력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또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 목표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뭐 여기까지 짧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네 분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되겠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말로 못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투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학교 계정에서 이제 학교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든 계정이 다 프로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그 구글 계정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용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마 이게 그냥 교육용 계정이긴 하지만 교사용이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이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계정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을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1대1 채팅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어보시면 아마 안 된다고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수정해 보시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문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AI 튜닝이 핫하죠.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이제 수업에 저희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나 이렇게 학교의 특색 활동이나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뭐 창제 시간에 그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워낙에 웹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학교마다 내년에는 AI 튜닝을 좀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네, 정보부장님들 중심으로 많이들 그거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지금 이제 사례는 잘 보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러니까 DNA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걸 기반으로 한 수업 모형 CCI입니다. 창의협력지능.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지금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것들이 꽤 됩니다. 수업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한성관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귀중한 시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이 교육의 미래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디지털 기술과 함께 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교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 AI라든가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을 다 활용하게 될 텐데요.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이해입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쓰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향후 그 러닝 2030을 보면은 웰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활용하고 뭔가 이해해서 활용해서 쓰는 이런 관점에서 왜 그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오늘 수업 딱 끝나고 이렇게 모여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행사나 또는 뭐 관련된 자료들 이렇게 홈페이지로 공유해 드리니까 거기서 잘 활용해서 쓰시도록 하고요. 또 뭔가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행사 계속 있으니까 거기 잽에서 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분과에서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네, 제부로 가셔서 다른 대학교의 네, 창의교육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벤트도 있으니까 응모하셔서 네, 다양한 상품, 네, 선물 당첨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